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학수학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9.3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외적입니다. 외적도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예쁘지가 않네. 외적. 외적도 이름이 많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많으면 많이 쓴다고. 중요한 거란 얘기죠. 예, 외적, 우리말로 외적이니까 아우터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곱입니다. 곱. 네, 얘기했잖아요. 벡터 간의 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내적, 외적, 다이아딕.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곱셈 표시를 쓰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내적, 외적을 하고 나면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적은 우리가 두 벡터의 곱인데, 두 벡터의 곱, 외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V라는 벡터가 A하고 B의 외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요. 얘는 이게 이제 외적이에요. 외적을 이렇게 씁니다. 외적.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얘는 벡터예요. 벡터. 두 개의 벡터를 곱해가지고 이 두 벡터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크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외적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크기는 이렇게 표현, 우리가 외적은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근데 그 크기는 이제 크기가 있고요. 크기는 이렇게 벡터의 외적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사이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단 적어 봅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벡터 사이각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벡터 A하고 벡터 B의 크기 에다가 사인 세타는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B 사인 세타가 뭐예요? B 사인 세타가 바로 요 길이가 바로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게 B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A가 밑변이 되고, 그렇죠? A가 밑변이 되고 B가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A 곱하기 B의 사인 세타라는 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 두 벡터가 만드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V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을 하니까 두 개의 면적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 그게 바로 벡터의 크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는 알았어요. 이거 좋네. 우리가 코사인보다 어떻게 보면 또 써먹을 때도 있을 것 같죠, 느낌상.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이 오른손 법칙 여기다 쓸게요. right hand rule, handed rule. 이게 뭐냐면 오른손 법칙이에요. 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손가락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있고요. 그리고 B가 있으면 A하고 B에 A 타임스 B 하면 A에서 B로 B 방향으로의 요거의 오른손으로 수직한 방향, 요게 V가 돼요. 자, 이거 느낌이 잘 안 오죠? 내가 평소 때 수업할 때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수업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게 빨간색이요. 여기 보이 빨간색이 A고요. 파란색이 B예요. 그러면 A 타임스 B를 요렇게 하면은, 그러면 요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가리킨 요 방향의 수직 방향. 이 수직 방향이 V 방향이 됩니다. 이 까만색이 V 방향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A 타임스 B 그러면 오른손을 써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 너무 많이 돌잖아. 우리가 세타는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0에서부터 180도 사이로 정의가 돼요. 그럼 A 타임스 B 그러면 요 A에서 B로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V가 요렇게 됩니다. A 타임스 B 오른손으로. 또 해볼까요? 자, 요게 A고 요게 A고 요게 A고 요게 B예요. 그럼 A 타임스 B 하면 요렇게 해서 요 방향 요게 수직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아이고 이거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까만색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 A 타임스 B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뒷방향 이게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손 법칙 이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세타는 0에서부터 180도로 놓습니다. 180도면 얼마예요? 0이죠. 0이도 180도, 180도도 180도. 0이고요. 사인 세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0에서부터 180도 파이까지 사인 세타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요 값이 1이 될 겁니다. 1.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자, 그 오른손의 법칙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른손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가서 그 수직 방향 그게 그 두 벡터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괜찮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베이시스 벡터 우리 IJK 배웠었죠. 그 베이시스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보도록 하죠. 크로스 프로덕트 오사고날 베이시스 벡터. 베이시스가 너무 딱 붙어버렸네. 이걸 약간만 이렇게 당겨가지고 오사고날 베이시스 벡터. 이거는 한번 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좌표계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I로 잡았다. X축을. 그 다음에 Y축을 J로 잡았다. 그러면 G축은 요 뒷방향이 아니라 I에서 J가 된 게 K가 되도록 잡습니다. 이게 오른손 좌표계예요. J대로 점을 찍고요. 요렇게 우리가 좌표계를 잡았다. IJK가. 그럼 이건 이제 이건 뭘 만족하느냐면 기본적으로 I에다가 J를 곱하면 이 K가 되도록 만족시킨 좌표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른손 좌표계. 예, 우리가 오른손 좌표계만 계속 사용하면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변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배울 때 그 얘기를 다시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잡는다. 왼손 좌표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손 좌표계를 쓴다면 예를 들면 여기가 K 방향이 되는 거죠. IJ하고 K는 저 뒤로. 그럼 왼손을 가지고 IJ 했더니 K가 나오고 이게 왼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좌표계가 나오겠지만 우리 이런 좌표계 안 쓴다 이 말이지. 우리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써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쉽게 그 나머지들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I 타임스 J가 K면 J 타임스 K 봐요. J 타임스 K 하면 뭐가 나올까요? J에서 K를 하면 I가 나오네. 그죠? 그리고 K 타임스 J 하면 어떻게 될까요? K 타임스 I 하면은 K 타임스 I 해보세요. K 타임스 I 하면 K에서 I로 가면 J가 나오죠. 오,
쌈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j 타임스 a를 했다. i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j에서 i로 하면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k 타임스 j 해볼까요? k에서 k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k고요. 요게 j예요. 그러면 k 타임스 j 하면 요렇게 오른손으로 k 타임스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의 반대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입니다. k 타임스 j는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리고 i 타임스 j, i 타임스 k 해볼까요? i 타임스 k, i 타임스 k 하면 i에다가 k를 곱해. i 타임스 k면 여기가 i고요. 요게 k야. 그러면 i 타임스 k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 180도 넘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j가 나오는 거 금방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재밌죠? 같은 것끼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타임스 i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것끼리 하면 0이죠. 왜냐하면 같은 벡터는 세타가 0이거든.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가 0이죠. 그러면 0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j 타임스 j는 뭘까요? 이것도 0입니다. k 타임스 k도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 벡터를 외적을 하면 무조건 0이 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0이니까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자, 그러면 이거 좋죠. 여러분들 이거 오른손 시스템하고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걸 좀 그래피컬하게 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i, j, k 이렇게 쓰고 나서 i에서 j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j에서 k 방향 갈 때도 플러스, k에서 j도 플러스. 이게 다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i, j, k인데 거꾸로 j에서 i로 간다든가 k에서 i에서 k로 간다든가 k에서 j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k 타임스 i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k 타임스 i는 여기에 보면 k 타임스 i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이 돼서 j가 나오고 지금 이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타임스 k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타임스 k를 하면 i 타임스 k는 여긴 없죠. i 타임스 k가 여기 있잖아. i 타임스 k, 요게 플러스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외적하면 무조건 0이고 다른 것끼리 외적하면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방향이냐 혹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방향이냐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방향이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ijk 방향, ij, jk, ki는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같은 것끼리는 0.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컴포넌트 폼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컴포넌트 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폼 of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벡터 프로덕트. 이거 뭐 이름을 자꾸 섞어서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잘 뭐 여러 가지로 보라고. 벡터 프로덕트의 컴포넌트 폼을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A가 A1, A2, A3라고 합시다. 그리고 B가 B1, B2, B3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타임스 B가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볼까요? A 타임스 B는요, 이게 이 좌표로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는 건 컴플리트하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오사고날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지 이게 컴플리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포넌트 폼을 다시 A는 AI 플러스 A2J 플러스 A3의 K 이렇게 표현하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B에 대해서는 B1의 I 이거 더하기죠. 더하기 B2의 J 더하기 B3의 K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룰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는 거 알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는 걸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요거는 성립합니다. 이런 분배 법칙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냐면 자,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A1 B1 I 타임스 I. 그죠? 두 번째 항. 두 번째는 요거하고 요가 아이고 왜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항은 얘하고 얘가 곱해진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1 B2의 I 타임스 J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항은 A1 B3의 I 타임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항은 뭘까요? 여기서 나오겠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 요거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요렇게 곱하고 세 번째는 요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써보면 A2 B1 J 타임스 I A2 B2 J 타임스 J 여러분 보이죠? A2 B3의 J 타임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써볼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고요.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써보면 A3의 B1의 K 타임스 I A3의 B2의 K 타임스 J A3의 B2의 K 타임스 K.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같은 것끼리 외적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0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항들은 다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IJ를 하면 뭐가 나와요? IJ를 하면 요거는 K죠. 그죠? IK는 뭐였어요? 우리 그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아이고, 우리가, 여기다 그려놨구나. 요 위에 있는 그림, 요거를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요거를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I 타임스 K는 K 타임스 I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J 타임스 I는요,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K고요. 그리고 JJ는 0이고, J 타임스 K는 I입니다. 그리고 K 타임스 I는요, J고요. K 타임스 J는 마이너스 I예요. J 타임스 K가 I거든요. 그러니까 K 타임스 J는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I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뭐 있는가 볼까요? I에 대해서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I가 어디 있을까?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A에 B2, B3, 마이너스 A3, B2 이렇게 되겠죠. 요항하고 요항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J에 대해서 좀 써보면 J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요. J도 보면 예를 들면 플러스 항은 여기 있죠. K 타임스 I 해서 J 나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항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같이 써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A3 B1 마이너스 A1 B3. K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K도 보면 지금 플러스인 데가 여기 있죠. IJ가 K를 만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인 데는 여기 있습니다. A1 B2가 플러스고요. A2 B1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포넌트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컴포넌트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컴포넌트 폼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두 개의 외적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근데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외워서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의 편리한 계산법. 이건 중요합니다. 계산법. 편리한 계산법은 뭘 이용하냐 하면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행렬식 이걸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요.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갑자기 무슨 행렬이 나오냐, 행렬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행렬식은 또 뭔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이름을 써줄게요.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아인슈타인의 컨벤션. 이게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4학년쯤 되면,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걸 보면 사실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알고 보면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행렬식도 모르고 행렬도 모르는데 행렬식은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그리고 뭐 지금 행렬에서 어떤 상수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은 익히세요. 워낙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한다는 거는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행렬식을 이용하는데 누구나 다 아직 행렬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자, 행렬식이라는 거는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일단은 먼저 써보겠습니다. V를 A times B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각 A의 컴포넌트가 저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I, J, K에다가 A1, A2, 이거 지웁시다. A3. 첫 번째 A의 컴포넌트를 A 첫 번째 접혀 있는 거에 첫 번째 컴포넌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B1 밑에다가 B2, B3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밑에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이 절대치를 절대치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렬에서 우리가 3x3 행렬이면 3개의 스칼라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스칼라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벡터도 좌표계 변화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바뀌지만 행렬도 좌표계 변화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포넌트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벡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크기 같은 거잖아. 행렬에서도 그런 크기 비슷한 것, 변화하지 않는 양, 좌표계의 변환을 해도 내가 다른 좌표계를 쓰더라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양이 존재할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고체학에서도 여러분 고체학 2에서 열심히 배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베리언트가 3x3 행렬에서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행렬식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요, 우리가 요 방향은 이쪽 방향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우리가 플러스로 잡고요. 요 방향 이쪽으로 계산하는 걸 마이너스로 잡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플러스, 파란색으로 펴는 걸 마이너스. 자, 이거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I, J, K에 예를 들어서 A times B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A의 컴포넌트를 여기다 쓰고요. B의 컴포넌트를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디터미넌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퍼뮤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한 칼럼을 선택을 하면, 이건 먼저 한번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이거를 우리가 로우라고 하고요. 이거를 칼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로에서 어떤 숫자를, 로하고 칼럼에서 어떤 숫자를 뽑아내면 그 숫자, 요 로와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데서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요걸 선택했다 그러면 얘하고
요 칼럼과 요 로를 없앤 나머지 숫자를 선택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를 뽑아내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내요. 세 개를.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빨간색 아까 플러스로 되어 있던 게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플러스 얘네들끼리 곱해서 플러스 사인 붙이고 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넘어가서 얘를 들어 얘 왜냐면 J하고 요거는 요 B1 J하고 A3 다음에 무조건 B1이 곱해져 세 개를 뽑아야 되고 같은 로와 같은 칼럼에 있지 않은 걸 뽑으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얘하고 얘는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만들고 그럼 플러스가 뭐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일 처음에 A2 B3의 I 제일 처음 선택했던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A2 B3의 I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선택한 건 요거예요. 두 번째 선택한 거는 요렇게 곱해진 요겁니다. 그죠? 요거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A3 B1의 J 그죠? 우리 방금 전에 본 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선택한 건 요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숫자 세 개를 뽑아내는 거야. 이 중에서 그래가지고 적절히 사인을 붙이면 돼요. 이제 더하기냐 빼기냐. 그래서 요거는 A1 B2의 K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A1 B2의 K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방향이 끝났고요. 마이너스 방향은 요렇게가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요렇게 두 개를 뽑으면 이쪽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이쪽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 파란색은 마이너스 방향. 그럼 마이너스 방향을 이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방향은 요게 첫 번째 마이너스 방향이죠. A2 B1의 K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2 B1의 K 또 뭐 있을까요? 또 요렇게 A3 B2의 I 요게 또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3의 B2의 I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방향이 어디 있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A1J에다가 B3 그러니까 A1 B3의 J 요게 또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A1 B3의 J 그럼 요거를 이제 IJK에 대해서 묶어보면 I에 해당되는 거는 A2 B3 마이너스 A3 B2 그죠? J에 해당되는 거는 A3 B1 마이너스 또 A1 B3 그리고 K에 해당되는 거는요 A1 B2 A2 B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결과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요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요거 계산을 그냥 나는 IJK 요렇게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요 그림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익숙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공기같이 생각해야 돼. 이거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왜 디터미넌트인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선형대수 좀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선형대수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학부 때는 얘기를 해줄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디터미넌트라는 게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퍼뮤테이션 심볼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디터미넌트로 정의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그렇고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공기와 같다. 응? 공기와 같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근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2D
2D 벡터들. 우리가 3D는 이렇게 하는데 2D 벡터는 어떻게 될까? 2D 벡터. 2D 벡터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풉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요 형태를 따를 거예요. 여기 위에 적은 요 형태라는 거는 여기 위에 적은 요거, 요 형태로 계산을 할 거예요. 2D 벡터.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귀찮아서 2D 벡터도 많이 썼으면서 왜 3D 벡터만 이건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A1, A가, A1의 I, A2의 J, A1, A2다. B가 B1의 I, B2의 J, 이거 플러스, 왜 이걸 이렇게 놨을까? 플러스 B2의 J.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3D만 계산해봐서 2D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3D는 그냥 3D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 타임스 B를 계산하려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IJK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위에 A1, A2를 쓰는데 여긴 0 집어넣으면 돼.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K 컴포넌트 0인 걸로 보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B1 아래는 두 번째 있는 벡터를 쓰죠. B1, B2에 또 0 이렇게. 그리고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행렬식을. 그럼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플러스 방향 볼까요? 요렇게 플러스 방향이죠. 그쵸? 0이네. 요거 계산하면. 왜냐면 0이 곱해지니까. 여기 0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로 표현할까? 또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하니까 요것도 0이네. 그죠? 다 0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네요. 그죠? 요거 하나 남아요. 나머지는 다 0이야.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방향은 요거 마이너스 방향 하나 남았죠. 그리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방향인데 얘는 어때요? 0이죠. 왜냐면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어때요? 0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딱 쳐다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뭐만 남아요? K 컴포넌트만 남네. 그죠? 이거는 K 컴포넌트만 딱 남고 그리고 뭐가 돼요? 플러스 방향 A1, B2 마이너스 방향 A1, A2, B1 이렇게 되겠죠. A2, B1 이렇게 계산되는 게 2D에서의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X1, X2, X3 이렇게 있고 여기가 I 좌표계고요. 여기가 J 좌표계고 여기가 K 좌표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IJ에 있는 IJ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 A하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어. 그러면 K는 어느 방향, 이 두 개 곱한 거는 어느 방향에 있어요? K 방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K 컴포넌트만 남아요. 알겠죠? 그리고 평면 위에서 하면 그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는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K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산수는 두 개 사이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좀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어때요? 뭐 이해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학석에서 다 배웠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지. 자, 요거 조금 옮겨 놓읍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공간을 많이 쓴 것 같아. 이렇게 옮겨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조금 나가도록 하죠. Properties of Cross Product. 크로스 프로덕트의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뭐 아우터 프로덕트, 여기 이제 프로퍼티스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질을 한번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배가 곱해진다. 우리 사실은 이거 벌써 했어요. 이런 거 써먹었는데 그냥 씁시다. 설명도 안 하고 써먹었는데 A 타임스 B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예를 들면 KA에 타임스 B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K 상수는 여기 가서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KB. 왜냐면 상수니까. 상수는 어디 가서 붙어도 전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그러니까 우리 분배 법칙. A 타임스 B 플러스 C는 A 타임스 B 플러스 A 타임스 C
이렇게 된다. 이거 분배 법칙이 분배 법칙.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브 로입니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증명은요, 우리 각 컴포넌트를 그대로 써서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도 뭐 증명을 따로 보여줄 생각은 없고 너무 뭐 시간 낭비니까, 증명은 이제 컴포넌트 폼을 IJK를 넣어서 이 유닛 벡터를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 IJK 유닛 벡터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기 우리 방금 전에 썼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표현들, 아니면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지고 요 컴포넌트 폼 요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 뭐 증명도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디스트리뷰티브, 요 뒤에서 디스트리뷰티브로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인데 타임스 C다. 그러면 A 타임스 C, B 타임스 C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차례가 안 바뀌고 있죠. A 타임스 C 하니까 A 타임스 C지 C 타임스 A라고 안 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겁니다. 이 A 타임스 B 하고요, B 타임스 A는 다릅니다.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사실은 부호가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not commutativ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A 타임스 B는 오른손 법칙에서 A 타임스 B가 이거면 B 타임스 A는 뭐겠어요? 밑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A 타임스 B하고 B 타임스 A는 다른 양입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는 색칠을 하나 꽂아 놓을게요. 여기 보호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not associative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B 타임스 C,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A 타임스 B를 먼저 계산을 하고 타임스 C를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되게 이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것도 not associative예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느낌이 잘 안 오죠? 근데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 하나를 들어보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asy, for example, I times j를 한번 계산해봐요. I times j는 뭐예요? k죠, 그죠? 그리고 I times k는 뭐예요? 마이너스 j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했던 그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요 그림,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I times k는 j입니다. 마이너스 j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자. 워낙 중요한 거니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시라는 뜻에서 네모를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times k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I times를 하고 j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times i는 뭐예요? 0이죠. 왜냐하면 같은 벡터를 외접을 하면 0이라고 했잖아. 두 개 사이가 이루는 각이 0도고 면적도 0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0이에요. 두 개가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세 개를 곱할 때는요, 반드시 차례를 정의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뭘 먼저 곱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내가 뭘 먼저 곱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어디다 써먹을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써먹는 경우가 우리 역학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애플리케이션 오브 크로스 프로덕트, 애플리케이션 오브 벡터 프로덕트라고 쓸까요? 벡터 프로덕트의 응용 어디다 쓰느냐? 자, 이 우리 첫 번째는요, 토크입니다. 토크. 첫 번째는 토크라고 하기도 하고 모멘트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자, 토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타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볼트를 넣는 이런 구멍이 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렌치를 이렇게 탁 대가지고 이 레버를 대서 여기에다가 힘 F를 이렇게 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힘 F도 벡터죠. 이 가해지는 토크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 토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벡터를 우리가 요 벡터 렌치 벡터를 회전 이 작용점에서부터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이 토크도 벡터입니다. 토크는요 R 타임스 F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뭐 이게 당연히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작용점이 여기다가 여기 내가 R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F가 이렇게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 토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실제로는 요 수직하는 요 길이 수직하는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가 중요해요. 근데 요 길이는 어떤 길이냐면은 F를 이쪽으로 한번 들고 가볼게요. F를 들고 가서 보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 두 개 사이값, 두 벡터의 사이값의 사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 F의 R의 거꾸로 썼죠. R의 크기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크기는 거기에다가 힘 F를 곱한 거야. 힘 F의 크기를. 그러니까 토크의 크기는요. 당연히 토크는 의 크기가 바로 R하고 이거는 지울까요? 토크의 크기는 R의 크기에다가 F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는 분명히 맞아요. 토크의 크기는. 거기에다가 토크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R 타임스 F 예를 들면 이 경우에서는 R하고 F가 이렇게 있다. 그럼 R 타임스 F에서 요 방향으로 회전의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회전의 방향을 여기다 줄게요. 회전의 방향은요. 방향은 오른손 손 법칙의 엄지손가락 방향이에요. 손가락 방향. 무슨 양이냐면 내가 회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회전한다고 하잖아요.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손에 보이죠? 내 손 요렇게 회전하면요. 회전의 방향은 요겁니다.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거. 이게 회전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회전을 요렇게 하고 있으면 회전의 방향은 요게 바로 회전의 방향이 돼. 회전의 방향. 회전의 방향은 회전하는 벡터를 따라가서 방향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회전의 수직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토크의 방향은 R 타임스 F, R 타임스 F, R에다가 F를 곱해서 요 뒷방향.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러니까 그 수직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크는 말 그대로 크로스 프로덕트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기가 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의 사인 세타, 힘과 수직하는 방향의 거리, 길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꾸로 길이의 수직하는 힘이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R의 크기에다가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많이 쓰는 경우는요. 두 번째는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입니다.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리지드 바디 벨로시티. 이건 뭐냐면 리지드 바디라는 건요. 강체입니다. 강체.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다루는 주제죠. 강체. 그럼 이 강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리지드가 단단하다는 뜻이죠. 단단하다는 거의 반대는 변형이 가능한, 이거의 반대말은 deformable body입니다. 변형하는 거. 우리가 야구공을 빠따로 치면은 순간적으로 변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강체, 야구공의 운동을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딱딱하다 생각하고 그냥 고려를 하죠. 그게 강체 운동입니다. 강체 운동에서
회전체에서의 회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바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회전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회전의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 방향이라고 그랬죠. 회전의 수직 방향. 이게 뭐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표현합시다. 실제로 회전하는 방향에, 잠깐만요. 내가 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이게 회전 방향이고요. 회전 방향이고. 그러면 회전하는 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각속도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각속도라는 거는요, 앵귤러 벨로시티라는 거는 여러분들 라디안 알잖아. 응? 라디안 퍼 세컨드예요. 초당 얘가 회전을 얼마 하느냐, 이게 앵귤러 벨로시티입니다. 이걸 각속도라고 그래요. 각속도. 근데 라디안은 뭐예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라디안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긴 하지만 단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퍼 세컨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각속도예요. 그러면 회전의 속도는 회전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회전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회전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회전 방향이 오메가다, 회전 속도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중에 내가 벡터가 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까요?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벡터가 있어요. VR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점에서 속도는요, 회전하고 있으면 회전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미안합니다. 회전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회전 중심에 있으면 속도가